일명 달인으로 이 사람이 칭해졌는데 이번에는 하늘까지 접수를 했다고요. 네, 자신의 마지막 꿈이 바로 비행 조종사라고 얘기를 네. 해왔는데요. 이분은 일단 입에서 얘기가 나가면 바로 실천을 하는 분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네. 자가용 조종사를 위해서 조종 실습 중에 실습을 받아왔고요. 네. 필기 시험을 모두 합격을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연예인 최초 기록이기도 하고요. 이 필기 과목이 무려 5과목인데요. 네. 첫 번째 과목에만 한 번 5번 정도 이미 시험을 떨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온 결과 5개를 모두 통과를 했고 이제 실기시험 응시 조건이 바로 비행시간 40시간이거든요. 이걸 채우고선 시험에 합격하면은 본인이 그렇게 꿈꾸던 자격증을 손에 쥘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이분은 육지면 육지, 바다면 바다였는데요. 이제는 하늘까지 도전을 했네요. 네. 그리고 이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시험이요. 이분이 이제 하늘에 대한 이 욕망을 보여온 거는요, 꽤 네. 오래됐습니다. 2015년에 공군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었는데요. 네. 당시에도 본인이 이렇게 TV나 에어쇼를 통해서 푸른 하늘을 멋지게 기동하는 모습을 보기만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조종사들이 더한 사투를 벌인다는 얘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본인이 도전하고 싶다는 의욕을 밝혀왔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공군 특수부대 요원들이 실시하는 공중 강습 침투 훈련 그리고 낙하산 강화 훈련까지 참여를 해왔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하늘을 날겠다는 마음을 계속 보여왔고요. 네. 그 다음에 공부까지 열심히 해와서 이 5개 시험을 패스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부대 훈련도 이분이 참여를 한 거예요? 네, 실제로 해서 뛰어내린 횟수, 스카이다이빙 횟수만 500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본인이 열정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을 날겠다는 욕망을 실천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 이 공군 훈련도 2번이나 실패한 후에 통과하고요. 이렇게 힘들 거라 상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국 김병만의 도전은 어디까지가 한계일까요? 이 필기시험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네네. 비행 조종사를 꿈꾸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본인이 이런 시간이 있었는지도 제가 알고 싶거든요. 네, 김병만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된다.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요. 김병만 씨가 굉장히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척추골절을 당했는데요. 아, 그때 뛰어내리다 그렇게 그렇죠. 된 거죠. 스카이다이빙을 하다 실제로 척추골절이 돼서 방송도 굉장히 장기간 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기간에 본인이 병상에 누워가지고 몇 가지 생각을 하던 끝에 네. 내 진짜 꿈이 이 항공, 하늘을 나는 거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당신은 이제 움직일 수 없으니까 항공 이론을 공부하게 됐는데 네. 수술과 재활 치료를 하면서 내가 꿈이 있는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된다.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걸 가지려면 그것에 미쳐야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노력을 하게 됐다는 거죠. 네. 이 학창 시절에는 뒤에서 3, 4등이었다고 하는 김병만 씨인데요. 정말 본인이 네.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는요. 앞에서 3, 4등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네, 참 그 어려운 시험 끝까지 겸손하면서 뒤에서 3, 4등이었다. 근데 이분은 정말 한순간 뭐 쉬는 게 몸으로 절대 안 되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워낙 도전의 아이콘이나 자격증 부자로 불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했나 모아봤더니 집짓기에 피겨스케이팅까지 안 해본 게 없더라고요. 네, 대충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걸 왜 따지 싶은 것들, 굴삭기, 운전 기능사, 그리고 네. 검도도 4단 공인 단증이 있고요. 네. 스킨스쿠버, 그리고 배관 기능사, 피겨스케이팅, 스카이다이빙 코치까지 15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서요. 네. 그 별명도 워낙 이제 육체적인 걸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찰리 채플린, 예능 맥가이버도 있고요.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출연했던 프로그램 달인이지 않습니까? 네. 이 달인에 출연을 해서 하나하나 성취하면서 느꼈던 그 기쁨이 커지다 보니까요. 실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는 자격증 획득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굴삭기 지게차 자격증의 배관 기능사는 사연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본인이 여러 가지를 도전을 하다 보니까요. 네. 실생활과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을 많이 해왔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많은 자격증을 따면서 그 자체의 기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본인이 나중에 써먹을 수도 있겠지만 써먹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뭔가 하나의 연습을 하고 몰두를 했고 네. 연습한 만큼 결국은 성과가 나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기쁨을 얻고 하나씩 도전을 해온 결과라고 본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만능 히어로 같아요. 이분 김병만 씨는 언제까지 몸으로 웃길래 선배들이 물으니까 60살까지 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한국의 찰리 채플린이라는 별명이 어울리는 분입니다. 잠깐 김병만 씨로부터 이 소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남을 즐겁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도 물론 스트레스 정말 많이 쌓입니다. 저희는. 근데 스트레스 푸는 걸 어디서 푸냐면 무대 위에서 풀거든요. 여러분들은 저희를 보고 웃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이 웃으시는 걸 보고 스트레스를 풉니다. 이렇게 안 웃고 가만히 계시면 굉장히 스트레스 쌓여요. 저녁 때 술 먹고 속상하다고, 못 웃겼다고. 김병만 씨는 이제 물속으로 더 내려갈까 하늘 위로 더 올라갈까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스쿠버 다이빙 달인이 됐던 이유를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워낙 폐쇄 공포증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신 거죠? 남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워낙 잘하니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김병만 씨 입장에선 본인이 못하기 때문에 도전을 해서 그것을 깨 부수는 그런 성향도 있었어요. 네. 사실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은요. 그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폐쇄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엄청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이 캄캄하고 뭔가 아무것도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 상태에서도 장비 없이 바다 27.9m를 처음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이게 건물로 치면 한 12층 정도 되는 높이니까 엄청난 깊이입니다.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30m 이상 더 들어가면서 자신의 폐쇄 공포증을 극복을 해갔다고 하는데요. 남들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김병만 씨한테 묻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얘기를 해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이왕이면 이거를 본인의 직업인 코미디로 승화시켜보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결국은 김병만 씨의 성공 키워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가장 잘하게 되는 거죠. 네. 인생 참 이렇게만 살면 정말 좋을 텐데 여전히 미지의 세계에 다니면서 꿈을 키우는 그리고 이뤄내는 김병만 씨 사연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